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지정 수량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안법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적 의무를 달리하고 있지만 위험물은 위험물질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을 정하고 이 배수에 따라서 안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량은 PSM 대상, 지정 수량은 위험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각종 뉴스를 보시면 위험물 운반 차량 불시 가두 검사 실시, 지정 수량 200배 미만의 소규모 위험물 안전을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아셔야 되고요. 그 배수에 따라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발전소 터빈 위험물 허가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서울시에서 소방청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4석유류의 비수용성, 수용성 액체 이렇게 있고요. 제4석유류에는 6,000리터가 지정 수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경유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연료로 쓰는데 지정 수량은 1000리터.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제4석유류로 발전기 루브오일로 쓰고 있는데요. 지정 수량은 6000리터, 200리터 30드럼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례 사항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4년도 3월 달에 소방청 중앙조사단이 한수원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소방청 중앙조사단 구성 후에 위험물에 대한 강화가 상당히 증가돼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규정을 좀 세밀히 알아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정 대상인 터빈 윤활유 5개 저자 탱크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건으로 조치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한수원의 답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의 윤활유 탱크의 안전관리 방법인데요. 보통 터빈 윤활을 위한 윤활유 탱크는 일반 취급소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2호 3호를 보시면 지정 수량의 50배 미만 그리고 인하점 100도씨 미만에서 취급시는 인허가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베어링 윤활을 위해서 공급하는 온도는 38도씨 정도, 회수하는 온도는 한 100도씨 이상에서 알람이 나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기는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규정이지만 그 당시에 건설 당시의 규정으로 봤을 때 소방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262조는 발전소 등의 경우 일반 취급소가 특례 적용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설을 설치할 당시의 규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발전기 연료는 보통 경유를 쓰는데 경유 탱크는
위험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보통 990리터, 그래서 1000리터 미만이 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 수량을 보시면 터빈 윤활유, 기계유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6000리터고 비상발전기 연료 경유는 1000리터로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발전 설비의 위험물 현황을 보시면은 2대1 조합의 발전 설비인 경우 가스터빈 한 대당 26,000리터, 증기터빈 한 대당 33,000리터, 그래서 총 85,000리터의 탱크 용량이 있는데 이는 14배에, 그러니까 지정 수량의 14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호 3호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은 윤활점 취급 온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적용이 돼야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인데요. 제6조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지자체 또는 소방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16에도 설비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항목에 보시면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정지를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50배 미만의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항목은 별표 4의 특정 항목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안전거리, 보유, 공지, 건축물의 구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 내용은 자세히 규정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광 조명의 환기 설비, 배출 설비, 기타 설비로 정전기 제거 설비와 필해 설비 등이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5호에 보면은 발전소, 변전소, 그 밖에 준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일반 취급소에 대해서는 별표의 특정 항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예외되는 항목이 안전거리, 보유 공지, 건축물의 구조, 기타 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말한 그 윤활유 100도씨 인하점 미만의 경우 대비 배출 설비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허가 조건이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현재는 폐지된 규정이지만 그 과거의 설비를 구축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2조의 발전소, 변전소의 특례 기준에 보면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93년도 11월 달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262조가 일반 취급소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1월 이후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2001년도 7월 달 이후에 설치한 시설은 특정 항목을 특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특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허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8조의 유연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164조의 불활성 기체 등의 봉입장치 등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조의 적용 기준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지정 수량 이상은 인허가를 받고 관련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정 수량 미만은 지역별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설치한 윤활유 탱크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건설 당시에 그 시점과 전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 신설 시점과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재허가를 받는지 소급해서 받는지 관련 내용을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지만 향후 취급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지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발전시설을 폐쇄하거나 지정 수량이 감소 또는 증가되는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 2류, 3류, 4류 해서 각 물질별의 지정 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는 안전법령을 특별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정 수량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는 6,000리터, 등유 경유는 1,000리터, 가솔린은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규정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정안전관리 PSM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2만 kg, 암모니아 수는 5만, 암모니아는 1만 kg, 그리고 중량이 해당되는 경우에 PSM 대상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관법에서도 규정 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고 대비 물질 명별 상위 규정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같은 경우는 400리터, 암모니아는 400리터, 황화수소는 2리터, 그리고 중량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과 상위 규정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는 화관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험물의 안전 의무인데요. 정기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 제조소와 위험물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고 예방 규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곳은 예방 규정에 특별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은 윤활유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 이상 운반 시는 일반 트럭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위험물 운반 차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설치 인허가는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같은 동일 시기에 법에 맞는 규정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에 취급하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시고요. 지정수량 이상 일시 초과 시는 소방서에 신고해서 90일 이내에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수량 배수 판정 방법인데요. 판정은 사용량과 저장량 중 큰 값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A 품명의 지정수량, B 품명의 지정수량, C 품명의 지정수량 이렇게 더해서 R 값이 1인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안전 의무는 자체 소방대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사류 위험물은 3000배 제조 취급소, 50만 배 5개 저장소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배수별로 자체 소방 자동차와 소방대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예방 규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100배 이상의 5개 저장소 등 규정을 운영해야 되고, 참고로 소화 설비는 대상별 소화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난이도별로 소방 설비를 설치하면 되는데, 난이도가 적은 것들은 일반 분말 소화기를 배치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뢰 설비 설치는 10배 이상의 제조소, 설계 단계의 적합성 기술 검토는 1000배 이상의 제조소가 운영을 하도록 있습니다. 위험물 판정 흐름은 물질을 품명을 확인해서 성상인 확인하고 확인 시험을 해서 위험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소화 난이도에 따른 소방 설비의 구분 항목을 말해주고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관 규정도 있는데요. 지정 수량의 1배 이상은 5개 저장소 허가, 임시 허가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되어 있고, 1배수 미만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0리터 이상 자체 보관은 금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활유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 40배 이내는 옥내 탱크에 저장이 가능하고, 지정 수량 1배 이상 6000리터 이상은 임시 보관이 금지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 소개서인데요. 위험물 실무 해설서를 소방청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본 내용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본 해설서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은 저장, 취급, 운송, 운반에 따라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본사항은 위험물 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사용 개시까지의 흐름도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해서 인허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그리고 예방 규정은 총칙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자의 직무 권한, 안전관리 대책 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 규정은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통합해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제조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해설서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각종 안전거리도 탱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30m 이상, 도시가스 시설은 20m 이상 이렇게 안전거리를
이격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발전소 및 터빈 윤활유 탱크에 대한 위험물 인허가 필요 의견인데요. 최근 터빈 윤활유 계통은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서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강화를 사업소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원칙이지만 그 당시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나 지자체와의 업무 관계를 활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는 소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화재 또는 위험물 관리 대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지금은 폐지된 규정이지만 소방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2조가 93년도에는 전량 특례에 적용이 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부분적인 특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규정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보면은 윤활유 지정 수량 50배수 미만인 경우 일반 취급소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발전소에 설치되는 일반 취급소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거리 보유 공지, 건축물 구조, 옥외 바닥 등은 제외 규정이 되지만 환기, 배출시설, 정전기 관리 등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특례의 적용 사항 또는 적용 예외의 사항을 참고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설치됐던 위험물 시설이라도 안전관리는 철저히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그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 배수별 안전 의무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윤활유 탱크의 인허가 소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